네, 안녕하세요. 명품수학의 원장 백학수입니다. 설명회가 우리 10시 반에 시작돼서요. 지금 시간이 11시 20분에서 110분 지났어요. 네, 2시간 10분 전이고요. 이쯤 되면 되게 힘들거든요. 아이들도 졸아요. 좋은데 제가 지켜봤는데 한 분도 안 오세요. 좀 학창시절에 공부 좀 하셨나봐요. 그래서 되게 집중도가 좋아서 네, 일단 20분 정도만 좀 빠르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중간에 가실 분들도 계신데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해요. 그렇죠? 먼저 가실 분들 아쉽게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겉표지를 먼저 볼게요. 겉표지 보면은 이게 지금 그림이 있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만든 건지 게임처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가장 안에 원에서 아이 가대신 나오잖아요. 이제 가대신 점수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예를 들게요. 가대신이 한 193 정도 나왔다 치면은 이제 192니까 여기쯤이죠. 여기서 출발하시고 그 다음 원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원에 보면은 공부에 재능이 뛰어나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좀 애매하게 했는데 공부에 재능이 뛰어나니까 그죠? 이 친구는 국어, 영어, 수학 뭐 중학교 때도 100점 나왔으니까 공부에 재능이 뛰어나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193 나왔으면 100점 나온 애들이잖아요. 그죠? 그걸 보려는 게 아니라 공부에 재능이 뛰어난 거는요. 좀 그냥 잘한다가 아니라 좀 압도적으로 잘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수학을 100점 맞았어요. 맞았는데 어떻게 맞았냐? 시험 기간 한 달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100점이 딱 나왔어요. 그죠? 네, 그러면 재능이 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재능이 있는 건 뭐냐면 공부 더럽게 안 해요. 그래서 핑핑 놀고 막 시험 기간에 잔소리 막 하고 야 너 왜 공부하네 막 싸우고 이러다가 시험 전날 내일 시험이네? 공부해야지? 막 공부해서 100점 나왔어요. 네. 이 친구는 공부에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친구는 이쪽으로 보내면 되고요. 좀 열심히 해서 간 친구는 노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리로 왔어요. 회복 탄력성이 강하다. 용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처를 받고요. 다시 자기 페이스로 돌아가는 능력입니다. 회복 탄력성, 이거고요.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은, 김포고 때문에 그런 건데, 김포고 때문에. 김포고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을 다 잘하는 친구가, 그냥 잘하는 친구가 김포고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 과목을 나눠 먹게 되거든요. 1등급을 압도적으로 못 먹어요. 제가 이거 다음에 수치로 보여드릴 거예요. 나눠서 먹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국어를 이 친구가 압도적으로 잘하는 친구예요. 진짜 압도적으로. 누가 봐. 객관적으로. 야 얘는 국어 천재야 싶어요. 그런 친구는 김포고 가도 1등급 나와요. 네, 나옵니다. 그 친구는.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그냥 잘하는 친구예요. 이해됐어요? 잘한다고요. 못한다가 아니라 잘해요. 내 수학 100점 받고 잘해요. 잘하는데 그냥 잘하는 친구는 한 4등급, 5등급 나와요. 진짜예요. 그죠? 그러면은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떤 건 1등급 나오고 어떤 건 4등급이 나왔을 때 4등급 나왔네. 그러면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야.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4등급 나왔어? 재밌네. 나 여태까지 태어나서 그래 본 적이 없는데 난 항상 하면 100점이 나왔던 친구인데 오케이 그럼 이 과목 내가 죽도록 해서 1, 2등급 만들 거야 라는 성격이 있는 친구들이 가야 김포고에서 그래도 괜찮은 대학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 그냥 게임처럼 한번 점수에서 출발해서 보시고요. 다 안 되면요 고등학교 보내지 마시고요. 먼저 여기 보내세요. 그래서 일단 정식부터 사기로 익힐 것 같아요. 그래서 표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내용은요. 자, 이거 여기요. 그 2021학년 놈이다. 이거 올해 게 아니라 올해 거는 중간 기말 합쳐갖고 아마 8월, 9월쯤에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서 학교별로 게시가 될 겁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건 작년 거고요. 작년 거에서 수학 성적만 제가 짝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는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다 넣어놨어요. 학교별로. 그거 보시면은. 그래서 그걸로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제가 수학만 해주신 거고 학교는 뺐습니다. 네, 이거 맞춰보려고요. 퀴즈로 맞춰보려고 빼놨고요. 평균 보니까 평균은 60점에서 50점 사이인 것 같아요. 맞죠? 60에서 50 사이. 여기 지금 학교가 어디 들어가 있냐면은 김포고, 장기고, 온양고, 제일고, 솔포고 5개 학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그러니까 평균은 쉽냐 어렵냐 보시는 거잖아요. 평균이 높다, 좀 쉬웠다, 평균이 낮다, 좀 어렵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표준 편차는요 학생들이 퍼진 정도예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라는 숫자가 작으면 아이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숫자가 크면 아이들이 많이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13부터 20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13이면 애들이 꽤 몰려 있는 거고요. 성적이 21이면 애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될 거고 첫 번째 라인 볼 건데 이게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인데 이거는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중학교처럼 수행평가 포함해서 90점 이상, 80점 이상 이렇게 한 거예요. A, B, C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볼게요. 첫 번째 라인 볼게요. A가 0.3%.
0.3% 이상하잖아요. 1000명에 3명, 300명에 1명, 1명이라고. 네. 맞죠? 네, 수행평가 포함해서 1명이 나왔고요. 그 다음 B가 이 정도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없고요. 그 다음에 21%, 40, 60%. 상당히 몰려있네요. 그 뒤에, 맞죠? 여기가 80점 이상이니까 70점 이하 이 정도 몰려있고, 60점 이하에 뭐 대부분 다 있는 거예요. 맞죠? 이 정도 몰려있고요. 다음 두 번째 줄 보니까 역시 평균 좀 높고요. 얘는 약간 더 흩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아까는 다른 게 여기에 몰려있잖아요. 뒤에 CDE에. 근데 여기는 A 좀 있고 BC에 많이 몰려있네. 맞죠? BC에 많이 몰려있고 그 다음에 저기 다시 줄어듭니다. 보이시죠? 네. 학교 다 나오면 찍으세요. 네, 아직 주세요. 근데 안 나왔잖아요. 이거 찍었는데. 학교 다 나오면 찍으세요. 네. 그 다음 내려와서. 그 다음에는 뭐 좀 없어요. 없고 왕창. 이렇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여기는 없고 여기가 좀 있습니다. 가운데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뒤에 좀 많이 몰려있고. 마지막 학교는 역시 제일 많습니다. A가 제일 많아요. 지금 10% 넘어가요. A가.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1등 끝난 거예요. 그리고 중간 없고 뒤에 많이 몰려있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퀴즈. 자, 가운데는 애매하니까 맞추기 힘드니까 양끝만 맞출게요. 양끝만 맞출게요. 맨 위에. 평균 제일 높고요. 제일 높은 건 아니고 평균 높은 층에 들어가고요. 상당히 아이들은 몰려있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 상당히 비어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몰려있는 학교. 이게 첫 번째 학교입니다. 자, 이 학교가 기포고다. 흔들어 보실래요? 기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시고요. 아니다. 뒤에 이렇게 몰려있지 않냐? 이 학교가 솔퍼고다. 한 분, 두 분, 네. 2분 정도 나오시고요. 쭉 내려올게요. 쭉 내려와서 읽어볼게요. 여기는요. 평균이 상당히 낮아요. 평균이 상당히 낮고요. 그 다음에 잘하는 층 몰려있고 못하는 층 많이 몰려있는 것 같아요. 맞죠? 이 학교가 기포고다. 두 분, 세 분 늘어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학교가 솔퍼고다. 한 분, 두 분, 세 분 내리시고요. 이거 설명이 두 번째거든요. 저번 설명이 하고 이번 설명이 하거든요. 혹시 다 들으셨어요? 아니에요? 듣고 오신 거 아니에요? 또 정답률이 상당히 올라가는데 자, 저번보다는 역시 공부 잘하시네요. 자, 넘어가시면은 맨 아래가 소통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아실 게 평균이 상당히 여기서 제일 낮아요. 평균이 제일 낮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평균 낮은 게 아니라 애들이 못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당히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중간층이 약해요.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뭐예요? 1, 2등급 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190 넘어가는데 나 솔토 가서 1등 먹을래 해서 온 친구들인 거고요. 얘들 1, 2급 다 먹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친구들이 여기 다 몰려있죠. 안 하는 애들. 그죠? 이게 솔토가 되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뭐가 될까요? 네, 기포고 차례잖아요. 기포고예요. 그럼 기포고는 자, 좀 재밌어요. 봐봐요. 이게 90점 이상에 한 명 나왔어요. 수학이니까 한 명이잖아요. 국어는요. 작년 거 이거 확인해 책 보세요. 0명이에요. 90점 이상 없어요. 수행평가 포함해서 점수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5%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등급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제가 아까 앞에 페이지에서 그 공부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 그죠? 기포 가는 쪽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기포거든요. 시험 문제가 어려운데 안 배운 데서 나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살아남냐면은 내가 어려운 문제를 1을 배웠는데 2까지 만들 수 있는 친구가 살아남아요. 그런 친구가 기포 가서 등급이 나와요. 그런 친구들이 여기서 1, 2등급을 먹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은요. 자, 여기 지금 60점 얘가 46.7%잖아요. 이거 못하는 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달라서 뭐 떼운 친구도 조금 있었겠죠. 그죠? 나머지 다 뭐냐면은 보통 중3 때 180대 후반, 190대 초반 나온 친구들이 엄마 아빠랑 이제 사이좋게 얘기해요. 자, 고등학교 가면은 진짜 열심히 해. 진짜요. 그러면은 엄마는 뭐라고 해요? 우리 아들 믿는다. 열심히 하자. 그래서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여기는 진짜 열심히 하면 2층 올라가. 그죠? 그러니까 5등급, 6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김포고랑 풀포고 나머지는 뭐 보시면은 장기고, 온양고, 재고수가 될 거고요. 사진은 지금 찍으시면 되고요. 네. 넘어갈게요. 이거 보시고. 네, 다음 거 합니다. 다음 거는. 자. 이제 저희 한번 소개해요. 네. 저희하고 선생님들이고요. 아쉽지만 다 남자 선생님들밖에 없습니다. 네. 고등부 수학을 하다 보니까 남자고요. 맨 끝에 있는 게 저고요. 살이 빠졌을 때도 봐줄만 했어요.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요. 네. 이쪽에서 오픈한 지는 한 7년 정도. 기포 지역에서 와서 오픈한 지는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시고. 고등학교 수학 과목 설명드릴게요. 네. 일단 수학 과목 안에 있는 내용들은 모르셔도 돼요. 근데 책 이름은 알아야죠.
과목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아이랑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고등수학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고등수학 3, 고등수학 하라고 불리는 거고요. 이 1학년 과정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등수학 4는 다 연산이에요. 앞에 이제 연산. 중3 1학기 연산은 거의 유사합니다. 물론 양은 달라요. 그러니까 중3 때 인수분해 공식을 5개 배우면 고등학교 때 15개 배우는 거예요. 인수분해 공식을. 그리고 차수가 2차까지만 하면 3차, 4차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1차 방식, 3차, 4차 방식. 2차 함수 동일하게 진행할 거고. 그러니까 거의 연산입니다. 유사하고요. 고등수학에서 도형 파트, 고등수학상 맨 마지막에 점, 직선, 원 있습니다. 요거 배우고 나면요. 그 다음 내용이 기하 가능합니다. 이거 책 이름이에요, 기하. 여기서부터 포물선, 타원, 쌍곡선 출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수학 하 맨 마지막에 경우의 수 있어요. 순열조합 배웁니다. 하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를 한식 가능해요. 확통, 중복순열, 중복조합 출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수학 상 중간에 함수 잠깐 나오고요. 하 가운데 파트가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함수를 배우고 나면은 수학원과 수학2가 가능합니다. 수학원은 여기 다항함수 배우게 될 거고 수학원은 초월함수입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함수, 초월함수 될 거고 그 다음에 수학2는 여기서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함수 배우고 다항함수 배우고 다항함수의 미분적분이에요. 옛날 문각이죠. 이게 수학화 되고요. 원하고 투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끝나면 얘랑 연관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로 다음 거 선행이 가능해요. 미적분만 이게 초월함수 미적이에요. 미적분만 초월함수 미적이라서 수학원, 수학2가 끝난 친구들이 초월함수 미적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은 이게 답니다. 네, 찍으세요. 네, 고등학교 수학은 이게 다예요. 몇 번 있죠 지금? 써 있는데? 네네. 총 번수 6번. 네, 6번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릴게. 수능은요. 수학원, 수학2 이게 공통범위입니다. 이거 무조건 시험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하, 미적, 확통 중에 한 개 선택입니다. 한 개 선택. 수능은 3과목 보는 거예요. 수원, 수투하고 플러스 1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 고등수학 요 단어를 뭘로 봐야 되냐는 건데 이게 고등학교 1학기 때 배우는 게 맞아요. 고등수학이. 근데 고등학교 수학으로 보지 마시고요. 고등학교 수학은 여기부터예요. 여기부터. 수원부터예요. 이게 수능 범위고. 그죠? 그다음 중학교 때 수학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중학교 수학하고 고등학교 수학을 연결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는 게 낫고 이거는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 번 반복도 하셔야 돼요. 연산이에요. 연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빠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 고등학교 선행을 얘든 다 가능해요. 이거 제외하고 다 선행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입니다. 지금이 7월이죠. 고등학교 입학을 3월 달에 하잖아요. 그죠? 시험까지는 10개월 남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입학까지는 8개월 남았네요. 그렇죠? 8개월 좀 안 남았네요. 까지는 요거를 마무리하시고 입학시키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300일 1등급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자, 아까 제가 10개월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300일 정도 남았습니다. 4월 말에 처음 시험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커리를 2개 만들었는데 딱 요 MA01반은 이건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기 요일이 월수금되는데 이게 화목토반으로 확정을 했어요. 이거를 화목토반으로 확정을 했고요.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과정을 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정이죠. 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거든요. 헷갈려. 중3 과정은요. 이쪽 여기 수학은 중등과에서 수업을 들으신 다음에 연계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고등수학 상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고등수학 상 3개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수학 하 3개월 할 거예요. 그래서 입학 전까지 1년 선행을 하고 있는 말이고요. 이거는 제 기준으로 최소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하면 잘하지. 아니 이거는 하고 가야 돼. 그래야 가서 등급 수업을 해요. 그죠? 최소가 될 거고요. 내신 대비는 챙길 겁니다. 아이들 내신 대비는 따로 챙기지만 그렇다고 3-2 과정을 하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월수금반은 화목토반으로 확정됐습니다. 넘어가고 사실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제 두 번째 반인데 이건 좀 확정이 안 됐는데 여기는 상은 했다. 상은 그래도 지금 1학기 3학년 1학기 과정 하면서 한 2번 돌렸다. 그러니까 여름방학부터 하를 시작하고 싶다. 이 친구들이고요. 동일하게 하 3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원을 할 겁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수학원을 끝내고 들어가는 반이고요. 그러니까 이 반을 추천드린 이유가 뭐냐면 장기고 3학년의 전교 1등이 지금 저한테 배워요. 저희하고 다녀요. 근데 그 친구가 이퀄이에요. 그 친구가 이퀄이고 현재 그 작년에 저희가 설명하고 모집해하고 만든 S반 이제 고1에서 제일 잘하는 반 S반도 이번에 장기고에서 국어 수학 100점 나오고 국영수해 갖고 다 100백 나왔을 거예요. 장기고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제1고도 이번에 계속 100점 100점 나온 친구 2명 더 있거든요. 그래서 총 8명 있어요. 이렇게 1등급 나온 친구 8명. 8명이 모아놓은 친구 애들 커리가 이 커리예요. 그래서 이 커리가 뭐가 좋냐면은 이 커리가 고등수학 한 끝내고 수학원을 입학 전까지 끝내놓잖아요. 그럼 학기 중에는 당연히 내신 다지기를 해야 돼요. 내신 챙겨야 되는 거고. 그럼 여름방학에, 그 다음 여름방학에 뭐 할 수 있어요? 수학 1을 했네요. 그죠? 여름방학에 뭐 할 수 있어요? 수학 2를 할 수 있죠. 수학도 끝났네요. 그럼 그 다음 겨울방학입니다. 고1 겨울방학. 고1 겨울방학 때는 기하, 화토, 미적분, 원하는 거 선택하고 선택해서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 1학년 겨울방학 끝까지 하면은 고등학교 수학이 끝나거든요. 이 친구들은 그 다음부터 수능 시킬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지금 상의되어 있어야 돼요. 상의되어 있으면 하부터 출발할 거고요. 이게 아직 안 되는 친구는 빠르게 여름방학 동안 상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 지금 301 프로젝트 8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학교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중학교 수학이랑 고등학교 수학 좀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여기 수업 파트가 있습니다. 당연히 수업을 하겠죠. 중학교도 수업을 할 거고요. 고등학교도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럼 수업을 한 다음에 뭐 나가요? 학원 수업 열심히 들었습니다. 학교 수업 열심히 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 뭐 나가요? 그런가요? 숙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수업 들었으니까 숙제 해야 되잖아요. 숙제가 나갈 거예요. 근데 테스트도 해야죠. 근데 중학교는요, 아시다시피 좀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도 쉬운 것도 있고요. 중요한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1을 배우면요, 숙제가 1, 1.1, 1.2예요. 그러니까 해오는 게 정상이고 안 해오면 아이가 불리한 거예요. 중학교 수업은 그래요. 근데 고등학교 수업은 그럴 수가 없어요. 1을 배우고요. 여기다 1.1, 1.2를 숙제로 내버리면요, 시험 못 봐요. 시험이 1.1, 1.2가 안 나올 겁니다. 유사 문제, 보다 훨씬 어렵게 나올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래 중학교 때 숙제를 했던 작업을 저희 학원에서 클리닉으로 마무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보시면 이 책 맨 뒤에 합격자 수기 좀 몇 개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 내용의 공통점. 합격자 수기 다 보면 공통점이 뭐예요? 클리닉 써 있을 거예요. 클리닉. 그리고 저랑 얘기할 때는 졸업생들 이제 와 막 얘기할 때는 저랑 얘기할 때는 클리닉 죽이고 싶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수기에다가는 참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안 보내니까 이게 돼야 되니까 이게 뭐냐면은 수업 1을 했어요. 근데 수업 내용이 고등학교는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아이가 진짜 이해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너 이거 내가 수업 열심히 들었어요. 그러면 풀어봐봐. 풀어본 점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의 유사 문제 1을 배웠으면 1.2, 1.4 여기까지는 학원에서 끝내고 됩니다. 학원에서 다 완료를 시켜서 보내고요. 그러면 숙제는 그 다음 좀 난이도가 있는 1.5 그 다음 될 거고요. 이걸 왜 그러냐면은 어려운 문제는 푸는데 오래 걸려요. 푸는데 오래 걸리니까 집에서 풀면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도 생각하고 이렇게도 생각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학교에서 하면 몇 문제 못 풀고 가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집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오고 그 다음에 와서 그래도 해결이 안 됐으면 해설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아예 실력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시스템 기본적으로 수업 그리고 클리닉 그리고 숙제 이렇게 흘러갈 거고요. 테스트 봅니다. 넘어가서 테스트 아까 얘기했죠. 테스트 봅니다. 자, 마지막 할게요. 장기호흡술부터 합니다. 자, 장기호흡술 2번 중간고사고요. 20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요걸 보셔야 돼요. 필러 4문항. 자, 장기고는요, 수학이에요. 교과서를 비상교과서를 씁니다. 비상교과서 좀 어려운 편이고요. 그 다음에 비상교과서의 변형 문제 당연히 내고요. 그리고 그 킬링 문제라 그러죠. 그러니까 수능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를 잔뜩 모아줘요. 네, 잔뜩 모아줘요. 잔뜩 모아줘서 거기서 한 40문제 모아서 준 다음에 한 4문제, 3-4문제 돼요. 그래서 그게 최상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들은 요걸 맞아야 1, 2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김포고랑 차이는 다시 말할게요. 시험지만 보면은 김포고 시험지, 장기고 시험지 뭐가 어려워요? 둘 다 비슷해요. 둘 다 비슷해요. 그 차이가 김포고는 안 알려주고 내는 거고 장기고는 여기서 낼 거에 알려주고 내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장기고를 갈 친구들은 어려운 문제를 확실히 이해를 하고요. 그걸 자기별로 만든 다음에 변형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머리 좋아야 돼요. 시간 내에 풀어야 됩니다. 하는 친구들이 가면 1, 2등급 사람이 가능할 거고요. 장기고고요. 자, 문양고 할게요. 문양고도 교과서는 장기고랑 똑같습니다. 비상교과서예요. 근데 클리닉가 없어요. 모의고사 문제를 안 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내요. 교과서에서 요 한 문제 제외하고 한 문제 제외하고 여기 하, 중, 하, 세 이거 다 비상교과서 변형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거 한 문제만 모의고사 문제를 내요. 그럼 문양고 전략은 뭐냐면 이거 틀리면 돼요. 네, 이거 틀리고 나머지 실수 안 하면 1등급이에요. 어차피 이거 맞으라고 내는 거 아니에요, 문양고에서. 그렇죠? 그래서 문양고는
좀 성실한 친구죠. 그러니까 공부에 재능이 뛰어나서 어려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친구가 가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내가 배운 거 열심히 중요한 거 위주로 열심히 반복하는 친구가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 1등급 실수를 안 하는 친구가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시험이 될 거고요. 제1고 약간 차이인데 거의 유사합니다. 제1고는 교과서가 부산동아예요. 교과서가 너무 쉬워요. 아까 운양고는 비상이라고 했어요. 김포고, 장기고, 운양고 요 세 학교는 비상을 쓰고요. 그 다음에 제1고, 솔포고 이 두 학교가 부산동아였어요. 이거 쉬워요 교과서가. 그래서 교과서에서 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추가 프린트를 줍니다. 학교 프린트를 주는데 모의고사를 모아서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교사용 자료에서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은 프린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나오고요. 역시 필러 문제 두 문항 썼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필러 문항 한 문항, 중필러 한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두 문항 정도였고 역시 마찬가지로 틀려도 다른 거 실수 안 하면 1등급이 나왔어요. 되시죠? 그래서 운양고 제1고는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시험이 아니라 실수 안 하고 꼼꼼하게 그죠? 중요한 문제 맞히고 나오면 1, 2등급이 싸움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넘어가시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의심도 빨리 갔죠? 잠깐만요. 정리해드릴게요. 정리. 자, 정리합니다. 자, 써머리 마지막에. 자, 첫 번째. 고등학교 선택이에요. 선택. 고등학교 선택 어떻게 할 거냐? 내신이 190 넘어가는 친구들 중에서 아이가 정말 똘똘해요.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만들 수 있는 친구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거 보내시고요. 내신이 190 넘어가거나 혹시 180대 후반이지만 뭐 국영수는 100점 나오는 친구 중에서 안 배운 거를 풀 만큼 똘똘하진 않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분명히 알아듣고 자기 거를 만들어서 그죠? 그거의 변형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도의 똘똘하면은 장기고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내신 180 이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애가 우리 애지만 똑똑하진 않은 것 같아. 그죠? 알죠? 애 알잖아요. 말 안 해서 그렇지. 알잖아요. 그래서 얘가 진짜 성실해. 진짜 그래도 열심히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친구예요. 그러면은 운양 제일 솔터 중에서 가까운 데 보내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1, 2등급 수업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고등학교 선택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고등학교 선행 어떻게 할 거냐? 선행 어디까지 하고 싶을 거냐? 최소입니다. 최소한 수학은 고등수학 상학까지는 하시고 보내셔야 돼요. 상학까지는 끝내고 보내야지. 이거 안 끝내고 고등학교 보내면 부모님 잘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그렇게 하고 보낸 다음에 중학교 꼭 받고 보낸 다음에 너 1, 2등급 안 나와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가능하다면 수학업까지 선행을 시키고 보내시면은 좀 최상위권 수학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놀랐는데요. 190 넘는 애들이 몇 명이 좋게 아십니까?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들. 제가 다른 학교는 좀 모르겠는데 고창중학교 얘기를 좀 들었는데 190 넘는 아이들이 80명이랍니다. 전교에. 그러면 20%예요. 근데 장기고도 있고 운양도 있고 푸른 소리 있잖아요. 각 학교 20%라고 쳐보시죠. 그러면 3, 40